결과를 발표했다. 멜라민이 섞인 분유를 먹은 영아들에게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신장 결석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 결석은 신장 내 작은 관에 형성되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지난 9월 중국 영아들의 사망은 멜라민으로 인한 신장 결석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생아나 영유아기에는 거의 하루 종일 먹는 게 우유나 분유밖에 없으니까 그게 다 중국산 멜라민이 들어있는 거다. 극소량이면 모르겠지만 과량이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콩팥 세뇨관들이 수뇨관 말고요. 여기 세뇨관 걸러주는 데가 차곡차곡 다 막히면 결국은 애가 소변량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저귀에 피가 묻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혈압도 오르고 하면서 결국은 급성심부전 내지는 만성심부전에 빠졌겠죠. 근데 그게 본인이 표현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 직접 사인은 심장마비겠지만 간접 사인은 결국은 급성 내지는 만성 심부전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겠죠. 그렇다면 멜라민의 피해는 신장 결석에 국한된 것일까? 멜라민 파동을 거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멜라민의 발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김미경 박사 역시 멜라민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멜라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80년대 이후에 과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 왔고요. 90년대 중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동물에서 방광암을 일으키는 유발 물질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광암을 유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암 실험을 하는 그런 암 모델을 만들 때 멜라민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대로 멜라민은 오랫동안 방광암 연구를 위한 암 유도 물질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멜라민의 건강 유해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일각에선 멜라민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조언한다. 멜라민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모르고 멜라닌 섞인 거 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혹시 암에 걸렸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 그게 정확히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고 그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멜라민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둔 부모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현재까지 멜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대다수의 제품들이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나요? 혹시 콩팥에 결석이 쌓여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제작팀은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사해보기로 했다. 검사 항목은 소변 검사와 엑스레이, 그리고 신장 초음파 모두 3가지다. 모두 신장 내에 결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들이다. 일주일 후. 희정이도 소변 검사한 거 정상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진 찍은 것도 괜찮고, 초음파 한 것도 다 괜찮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히 모두 정상이었다. 일단은 안심은 되고요. 근데 안심은 되지만 지금 대기업 과자 회사를 믿고서 이렇게 먹었는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뱃속에 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과 나오길 때까지 되게 불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과자도 지금 다 버렸고요. 앞으로는 집에서 많이 만들어서 먹여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최근까지도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이 속속 적발되면서 중국발 멜라민의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연구 전까지 유해성 논란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멜라민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 먹어선 안 되는 공업용 물질이라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인데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대가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고작 불 하나가 뭔데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게 됐을까 싶지만 불을 갖게 된 이후 인류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화식이 가져온 변화는 옛날 원시 시대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원시인들은 불에다 직접 생선을 구워 먹었습니다. 인류는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감염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다양한 조리법의 개발로 맛을 음미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줄로만 알았던 화식의 이면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혀먹는 과정에서 발암 성분과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돼서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아주 촉촉해. 먼지도 안 나고 좋다 오늘. 응? 올해 66살의 원웅섭 씨. 원웅섭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맑은 공기를 벗삼아 아내와 함께 산을 오른다. 저기가 용인 쪽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웅섭 씨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따쯤은 내려가서 대장암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 이게 참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투병 생활 이후 원웅섭 씨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단을 손수 준비한다는 것이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제가 우선 식단을 다 바꿨어요. 완전히 바꿔가지고 무당, 달지 않고 무염, 소금이 없고 무유, 그러니까 기름기가 없는 식사를 아침으로 아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건강 자체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식사의 많은 부분을 육식으로 해결했다. 원웅섭 씨는 자신의 병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제일 제가 나빴던 거는 역시 그 육식.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소주하고 되게 그 고기를 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고기를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이 숯불구이나 아니면 그 가스로 된 철판을 하다 보니까 많이 타죠. 타는 음식을 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역시 스트레스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제일 나빴던 것 같고요. 고기를 직접 불에 익히면 특유의 향과 맛이 사람들의 입맛을 돋운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 함정이 숨어 있다. 고기의 탄 부위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고기를 굽는 과정, 그러니까 뭐 무슨 훈제를 한다든지 굽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화학물질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벤조피렌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발암물질로 소화계통에 작용할 것입니다. 수많은 유해물질들이 생겨남에 따라 발암물질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퓨란이라는 또 하나의 발암물질에 주목하고 있다. 퓨란은 벤조피렌처럼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 가능 물질이다.
이 퓨란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통조림과 병조림 속에서 다량 검출된 것이다.